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로버트 밀러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꾸준히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행복의 중요성.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놀라운 통찰력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70세가 넘었거나 가까워지고 있고 행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제가 기쁨, 목적,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매일 실천하는 행복한 여성들의 12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을 공유할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 중 몇 가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9번째 습관은 삶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은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많은 돈, 완벽한 건강, 심지어 큰 사회적 관계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편안히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일상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과 같은 더 많은 멋진 여성들이 이 팁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어떤 시간이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더 많은 고무적인 지혜를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간단한 아침, 감사의식입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감사의식.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할 일 목록을 생각하거나 어쩌면 전날의 일로 걱정하기 시작하시나요? 70세 이상 행복한 여성들이 맹세하는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감사한 3가지를 생각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거나 아침차의 첫 모금에 감사하거나 세상이 살아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바깥 새소리에 감사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대신 저는 그것을 적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작은 공책을 두고 매일 아침 감사한 일 한 문장을 씁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어느 아침 저는 아침 산책을 여전히 할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에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제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통증에 집중하는 대신 제 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이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한 것을 적는 것은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삶의 좋은 점을 찾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은 습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시도해보고
아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세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느껴지는 간단한 아침 의식입니다. 두 번째 습관. 매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느껴지는 아침 의식.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나머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여성들은 하루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처럼 느껴지는 아침 의식을 만듭니다. 저에게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꿀을 약간 넣은 뜨거운 차입니다. 저는 그것을 창가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가져가서 마당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차, 그리고 조용한 아침만이 있는 이 단순한 순간이 저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것은 저에게 속도를 늦추고 숨을 쉬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제 것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침 의식은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밖에서 부드럽게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영감을 주는 책의 한 챕터를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몸을 깨우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아침의 소리를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과 평화를 느낀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과학은 하루를 차분한 의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스크롤하면서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그것을 마음 챙김의 순간으로 바꾸세요. 자, 여러분의 아침 의식은 무엇이 될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하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드세요. 이제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 습관. 신선한 공기와 관점을 위해 밖으로 나가세요. 기분을 즉시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행복한 여성들은 매일 심지어 단 몇 분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저에게는 때때로 이웃을 천천히 걸으며 익숙한 얼굴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에는 차를 들고 현관에 앉아 나무짚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세상이 깨어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머릿속의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무언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닿는 햇살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드러운 바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자연의 소리는 여러분을 현재의 순간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단 20분 동안의 야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심지어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산책할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발코니에 서 있거나 열린 창가에 앉아 있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목표는 주변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이제 네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네 번째 습관. 몸을 계속 움직이세요. 하지만 즐겁게 하세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70세가 넘은 가장 행복한 여성들은 움직임이 운동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엄격한 운동 루틴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움직임은 기분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웃게 만드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어떤 날은 이웃을 천천히 걸으며 길을 따라 친구들에게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거실에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옛 노래에 맞춰 부엌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네, 저는 여전히 춤 실력이 있습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움직임은 뻣뻣함을 줄이고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커피 없이도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단을 오르거나 식료품을 나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움직임은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를 활발하고 깨어있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5분간의 스트레칭, 부드러운 요가 또는 정원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제 5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사람들과 연결되는 힘과 간단한 대화가 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지입니다. 5번째 습관, 매일 누군가와 연결되세요. 행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번성합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친절, 웃음, 공유된 이야기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은 행복한 여성들은 매일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어떤 날은 오랜 친구와 진심으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자녀에게 간단히 전화하거나 우체부에게 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만큼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그 작은 순간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함과 연결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지만 때로는 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내세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세요. 정원에 꽃 한 송이, 직접 만든 간식, 아니면 그냥 친절한 메모라도 좋습니다. 과학은 사회적 연결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심지어 수명을 늘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립감을 느낄 때 항상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독서 클럽, 교회 모임, 뜨개질 동아리,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우정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가 그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왜 정신을 예리하게 하고 영혼을 젊게 유지하는지입니다. 6번째 습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을 아시나요?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행복한 여성들은 호기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발견할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교실에 앉아 있거나 비싼 강좌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은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책을 집어들고 새로운 사실 하나만 읽습니다. 다른 날은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주들에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저는 수채화 그림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처음 시도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계속 시도했고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미입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집중시키고 여러분의 날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동의합니다. 새로운 정보로 뇌에 도전하는 것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저하를 예방하며 심지어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새로운 것 한 가지를 배우세요. 재미있는 사실일 수도 있고 새로운 단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전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휴대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배우면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나이에도 활기차게 지내는 비결입니다. 이제 7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즐기느냐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7번째 습관. 사랑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세요.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우리가 몸에 무엇을 공급하는지를 포함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엄격한 식단을 따르라고 하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포기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절대 초콜릿 한 조각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할 때 기분이 더 좋아지고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삶을 즐길 에너지가 더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서두르는 대신 저는 시간을 드립니다. 저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음미합니다. 여름에는 신선하고 즙이 많은 복숭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수프 한 그릇, 심지어 혼자 먹더라도 처음부터 무언가를 요리하는 즐거움. 잘 먹는다는 것은 제한적인 식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큰 변화를 가져오는 몇 가지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접시에 더 많은 색깔을 더하세요. 과일, 채소, 통곡물,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수분 공급은 가장 쉬운 노화 방지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식품 대신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음식은 단지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연결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는 자기 관리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 작은 변화를 한 가지 만들어 보세요. 활기찬 샐러드, 영양가 있는 스무디, 아니면 그냥 속도를 늦춰 식사를 진정으로 음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친절 행위의 강력한 영향과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지입니다. 8번째 습관,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제가 수년 동안 배운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친절은 여러분에게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여성들은 친절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듭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작고 단순한 행동입니다. 어떤 날은 이웃에게 쿠키를 굽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오랜 친구에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만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삶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오래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도 작은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것이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인정받고 감사받는다고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절의 마법입니다. 그것은 파문 효과를 일으킵니다. 과학조차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친절 행위는 세로토닌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받는 사람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자기 비판을 버리세요. 친한 친구에게 보여줄 것과 똑같은 연민으로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지고 회복력이 강한 사람인지 축하하세요.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친절한 일을 한 가지 하세요. 왜냐하면 친절을 선택할 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행복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9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찰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왜 여러분에게 평화, 명확성, 그리고 삶에 대한 더 많은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입니다. 9번째 습관, 성찰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멈춰 서서 되돌아보고 감사할 때 삶이 더 풍요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행복한 여성들은 속도를 늦추고 뒤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감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매일 저녁, 저는 조용한 몇 분 동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를 웃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 오늘 내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이었나? 내가 축하할 수 있는 작은 승리는 무엇이었나? 때로는 간단한 일기에 제 생각을 적습니다. 화려한 것은 없고 그날 제게 두드러졌던 것에 대한 몇 문장일 뿐입니다. 다른 때에는 그냥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이 방황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잘못된 일에 연연하는 대신 좋은 점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신 매일
기억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긍정적인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성찰은 완벽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순간에서 평화를 찾고 여러분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단 하나의 생각, 작은 감사 또는 배운 교훈 하나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10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힘과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입니다. 10번째 습관,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이제 비싼 예술 작품이나 고급스러운 장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가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것은 식탁 위에 신선한 꽃입니다. 비록 정원에서 핀 꽃 한 송이일지라도 말입니다.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액자 사진. 저녁에는 부드러운 촛불이 집을 아늑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우리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해도 뒤의 황금빛,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근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아름다움의 순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과학조차도 자연 속이나 아끼는 공간과 같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창의력을 높이며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아름다움을 더해보세요. 어쩌면 공간을 정리하거나 방에 약간의 색깔을 더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밖으로 나가 하늘을 감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채울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제 11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11번째 습관, 여러분이 성취한 것을 축하하세요. 아직 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 쉽죠. 그렇지 않나요? 도달하지 못한 목표, 보류한 꿈,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행복한 여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축하할 만한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극복했던 어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친절, 만들었던 추억, 감동을 주었던 삶들. 그것들은 모두 성취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것은 제가 쌓아온 삶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 웃음, 교훈, 심지어 힘든 순간들,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조차도 제 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큰 업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책을 하셨나요? 그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셨나요? 그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힘든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그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다음에 올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간단한 일을 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축하하세요. 자랑스러운 일 한 가지를 적어보거나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나는 잘 해냈어 라고 말하세요. 이제 1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과 기쁨을 우선시하는 것이 어떤 나이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젊게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12번째 습관. 웃음과 기쁨을 우선시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웃음입니다. 70세가 넘은 행복한 여성들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머와 아름다움을 선택함으로써 기쁨을 매일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큰 소리로 웃게 만드는 재미있는 영화나 오래된 코미디쇼를 보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농담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된 웃음은 훨씬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렸을 때 저는 웃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과학이 웃음이 진정으로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춥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즉시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쁨은 웃음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는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것은 베이킹, 그림 그리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원 가꾸기, 음악 연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춤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쁨이 크거나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밖에서 바람을 느끼며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것 한 가지를 찾아서 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기쁨을 우선시할 때 여러분은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10가지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을 더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제 밀러 박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삶의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현재를 감사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이 멋진 습관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일 우리가 취하는 작고 의도적인 행동들입니다. 이 습관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삶을 최대한 즐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